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유혁수라고 하고요. 강의는 한 25년 정도 했고요. 평택에서만 2003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여기서만 20년이 넘었네요. 제가 지금 주로 원장님께서 부탁하신 거는 고등학교 이제 예비고일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내신하고 공부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갖고, 근데 제가 직전에 이제 얘기 듣기로는 이제 고2, 고3 어머님들도 와 계신 걸로 제가 이제 정보를 들어서 좀 애들러서 다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택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교과서하고 부교재하고 모의고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이제 중간, 기말, 1차, 2차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학교별로 보면 전에는 평택고등학교 문제가 확실히 어려웠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똥강고등학교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이제 웃는 시쳇말로, 이제 한강고등학교나 한강여고나 또 평여고나 굉장히 신안고등학교나 다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국어과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공부하던 있던 타성에 젖어가지고 내신 한 달 전, 5주 전 이렇게 고등학교 때도 대기자고 이제 고1 때 접근했다가 이제 많이 실패를 겪는 사례들을 많이 보는데, 평소에 수능형 위주로 공부를 해둬야 막상 또 내신을 접했을 때 성적이 나오는 것들을 많이 목도를 하면서, 저는 방학 동안에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수능에 필요한 문법이라든지 구문, 어휘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내신은 5주나 6주 정도 전에, 아무래도 평택고등학교가 지문이 범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신안고등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보충을 해서든지 다 모든 지문을 해결해 줬는데, 그럴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점점 해를 거듭해 가면서 많이 느껴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근데 이제 또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은 보충 수업을 통해서든 또 개별적으로 좀 난이도가 하나, 중, 이하 문제들도 직접 다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보통 2과 정도를 각 학교별로 범위를 지정해서 내는데, 교과서 내용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중학교 때 어느 정도 했었던 친구라면 교과서 내용을 독해를 못하고 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서술형을 여기서 많이 내요. 근데 이제 서술형이 변형 문제를 강사들이 많이 고민을 해서 내도, 요즘에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학교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사이트에 있거나 학원 강사들이 변형 문제 내는 것들을 그들도 많이 꿰차고 있어서 참신하고 좀 허를 찌르는 문제를 많이 내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많이 깨달은 거는, 아이들의 영어 실력, 영어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변형 문제를 내고 예상 문제를 내도 가서 이제 다 필패하고 오는 현실들을 많이 목도를 하면서, 제가 주안점으로 두는 거는, 어머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영수라는 과목이 6개월 몇 달 바짝 해서 되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물론 영어과 선생이지만 이게 오랫동안 입시계에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과목이 국어더라고요. 국어가 안 되면 수학도 점점 이제 고2, 고3 되면서 문제가 길어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 혼합되다 보니까 이게 독해 능력이 떨어지면 이해를 잘 못해서 중간에 이제 문제 있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또 영어 성적이 오르면 같이 국어 성적이 오르고,
국어 성적이 오르면 또 영어 성적이 같이 오르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국어과 선생님들하고 좀 긴밀하게 좀 어떤 아이에 대해서는 많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그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처방전을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지금 제가 맡게 될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상담도 좀 많이 하고 그 아이가 어떤 문장을 해결을 못하는지 그 아이별로 또 성향이 많이 다른지라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2개 과를 제가 다 수업을 해줄 거고 그리고 예상 문제, 서술형 대비해서 그렇게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학교 때처럼 본문을 좀 암기해서 가면 확실히 자신감도 생기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아이들한테 주문을 할 텐데 뭐 어머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지력이 있는 애는 또 선생님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우리 하트 뿅뿅 쏜다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은 외워오는데 특히 남학생 애들은 잘 안 해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아이의 환심을 사서 잘 또 이끌어 가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부교재는 2개의 교재를 채택을 해서 그거를 1년 내내 가는 경우가 있고 같은 학교라도 아니면 한 학기에 그냥 한 가지 교재를 채택을 해서 그 한 학기 내내 그 교재로 가는 경우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통 신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60개, 70개 정도 그리고 평택고등학교는 거의 뭐 8, 90개 어떤 때는 제가 120개까지 시험 범위를 내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공부를 해서 간다라는 거는 사실 영어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이제 절대평가로 바뀐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저는 그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에 오히려 국어나 과학이나 수학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선별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지문의 개수가 많게 나오는 학교는. 그래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끔 내용은 다 설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변형 문제 그거까지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뭐 작년 3월달 또는 뭐 6월달 모의고사를 1회분이나 2회분을 또 같이 곁들여서 시험 범위로 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뭐 중학교 때 내신하고 틀린 게 이제 특히 예비고일 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꼭 아셔야 될 게 본문만 외우고 가면 거의 뭐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은 90점, 100점을 맞아 왔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그게 이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모의고사 위주로 평소에 공부를 해둬야 그거를 내신도 수능의 유형별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학교 시험들이 내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모의고사도 뭐 정답률이 90% 넘는 뭐 글의 목적이라든지 감정 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뭐 학교에서 출제하지도 않고 그런 거는 강의를 할 계획이 없고요. 뭐 빈칸이라든지 뭐 어머님들이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킬러 문항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시 변형 문제는 아이들한테 제공을 할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거는 뭐 내신 준비하는 제가 해야 될 몫인 거고 공부는 이제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느냐 그게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고민해왔었던 부분인 거고 그 각양각색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마다 공부법이 또 다를 수 있고 뭐 이를테면 우리가 공부뿐만 아니라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젤 앞에 앉아갖고 많이 그려야지 되는 게 맞는 것처럼 공부도 뭐 어머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엉덩이로 한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일단 책상에 앉아갖고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집중력 있고 몰입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거기에다가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공부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단연간 아이들하고 생활하면서 그 나름대로 느낀 것들을 조금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 좀 드리고 싶으면, 그 삼국지 보면은 제갈공명이 적벽대전 치르기 전에 화살이 없어갖고 그 기후를 예측을 해서 날씨를 10만 발의 화살을 적의 화살을 얻어서 전쟁을 치르는 뭐 그런 장면들도 뭐 아실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비유적으로 수능이라는 전쟁터에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무기는 어휘다. 근데 이제 보통 아이들은 어떤 경우에는 발음도 할 줄 모르면서 그냥 뭐 프로듀스라는 단어가 있으면 PRODUC 막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게 이제 영어라는 과목이 그냥 비단 우리가 대학을 가는 데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도 영어 과목이 있고, 또 회사에 입사를 해서도 뭐 토익 같은 거를 입사하기 위해서나 또 진급을 하기 위해서 계속 영어를 갖고 가야 되는 과목인데, 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되는 그 어휘 암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아이들 현장에서 만나보면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4등급 이하 정도의 아이들은 일단은 우리 함수가 1대1 대응인 거는 뭐 들어보셔서 아실 거지만, 뭐 이를테면 remember가 기억하다 그러면 그냥 remember의 뜻이 기억하다, 일단 이게 안 돼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서 그거를 1대1 대응식으로 암기를 하루에 어느 정도 양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1등급에서 3등급 아이들은 다이어에 대해서 좀 문외한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머님들 우리 스쿨 그러면은 학교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에서는 스쿨 그러면 다이어로 뜻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물고기 떼라는 뜻이 있어요, 스쿨이. 근데 이게 수능에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커버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커버 그러면 이제 명사로는 뭐 타임 커버제 올해의 인물로 누가 뭐 나왔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이 동사로 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덥다죠. 근데 이제 의미는 하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물리적인 의미 하나에 니네가 이제 독해력이 향상되면서 그 화학적인 변화의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커버의 뜻을 사전에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 뜻을 다 암기하고 수능이라는 현장에 갈 수는 없거든요. 하나의 의미를 통해서 얘가 얼마나 그거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느냐. 예를 들면 커버가 덥다인데 뭐 The desk was covered with dust 그러면 그 책상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뭐 어머니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Mountain Hala 뭐 is covered with white snow 그러면 하얀 눈으로 한라산이 뭐 덮여 있다. 이게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제가 뭐 이를테면은 어려운 일에 봉착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덮는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일을 해결해, 처리해. 이런 뜻으로 수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문 보면 This course covers the history of England. 더 많은 뭐 밑에 문장이 있는데 지금 뭐 간단하게 줄였는데, 이 과정은 영국의 역사를 다룬다. 이런 의미로 수능에 나온다는 말이죠. 이게 덮는다는 의미가 다룬다라는 의미로 이게 전이되는 것들을 아이들이 느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어쩔 수 없이 상위권으로 가려면 예문을 많이 봐야 돼요, 예문을. 그리고 제가 이를테면 KBS 보도국장이에요. 근데 이제 제 데리고 있는 기자가 있는데, 야, 어디에 사건이 터졌어. 너 가서 그 사건을 커버해. 덮고 와. 그 얘기는 취재하다, 보도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게 또 수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문 보면 그 언론사는 전체 전쟁을 보도했다, 취재했다.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고, 또 이를테면 뭐 보험 계리사예요, 제가. 그럼 고객님을 응대하면서 이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시면 어디까지 커버가 돼요? 어디까지 덮어드려 그러면 이게 보험에 들다 보장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요. 뭐 예문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요즘 아이들이 이 아날로그 공부 방법보다는 주로 이제 비주얼적으로 공부하는 거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단어도 핸드폰으로 찾아가지고
물론 장점도 있죠. 원어민 발음이 바로 나오니까 그런 건 참 좋은 점인데 단점은 예문이 되게 부실해요. 그리고 사전도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제가 이제 추천하는 그 사전들이 있는데 예문이 굉장히 풍부한 사전. 약간 이 영어를 제대로 하려면 그 수학이나 과학처럼 이렇게 막 대단한 창의적인 그 문제풀이 이런 게 사실은 영어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우리가 그 독서할 때 책의 질감을 뭐 이북도 많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좀 아날로그식으로 사전을 통해서 좀 예문을 많이 봤으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추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휘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낚시로 비유를 하자면 일일이 고기를 한 마리 잡는 게 아니라 투망이나 그물을 던져서 한꺼번에 단어를 이제 잡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원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스펙이라는 어근은 루이나 씨의 뜻이 있거든요. 보다. 근데 이제 접두어도 알아야 되겠지만 원래 aid라는 접두어가 라틴어에서 온 게 어디를 향하여 to toward라는 전사의 의미를 갖고 있고, 스펙이라는 단어가 지금 얘기했듯이 룩시니까 이게 예측, 관점, 측면, 어디를 향한 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향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는 거고, 어떤 사물의 상황의 사태, 그런 것들을 보는 관점, 뭐 예측 측면 이런 뜻이 이제 화학적 변화로 나오는 거겠죠. 또 접두어 EX는 여기는 없는데 exit라는 어문을 많이 보셨잖아요. 비상구. 라틴어에서 EX라는 접두어는 out의 뜻이고 it이라는 전미어는 어근은 go의 뜻이거든요. 그럼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비상구이듯이 밖을 쳐다보는 게 우리 제자가 오나 기대하고 예상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expect. 또 뭐 인스펙트로는 인이 안으로라는 뜻이 있고 부정의 뜻도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는 게 조사하다고, 또 서브가 이제 변화돼서 서스라는 접두어는 언더의 뜻이라서 우리 뭐 어떤 친구를 의심을 할 때 이렇게 위아래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심하다 명사일 때 이제 용의자 이런 뜻이 나오고, 좀 변형이 돼서 스펙이 스파이즈라는 단어로도 변형이 되는데, 그럼 D라는 게 또 접두어로 다운의 뜻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또 뭐 respect라는 접두어의 리는 again의 뜻도 있고 다시라는, 또 back, 뒤로라는 뜻도 있어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 근데 그 사람이 셀럽이야.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다는 뜻이 나오는 거니까 스펙과 어근과 또 앞에 접두어를 잘 알아두면 이게 여러 가지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단어를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능에 어떤 지문이 주어졌을 때 제 경험치로는 3개에서 4개 이상의 단어를 모르면 우리 이제 영어로 힌치라고 그러는데 감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통밥으로. 어휘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원에 대한 좀 감이 있으면 모르는 단어를 얘가 분석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또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그거를 무시하고 그거 그냥 별이나 X로 치환해버리고 주제문을 잘 찾으면 또 얼마든지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독해 기법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죠.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건물을 지으려면 저희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전에 바닥을 파야 되잖아요. 기초공사를. 그게 이제 구문하고 문법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아이들도 뭐 외국에 오래 살다 온 아이도 어떨 때 보면은 문법이 너무나 안 돼 있고 또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전에는 지문이 영어로 주어지고 보기가 한국말로 주어지는 경우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외국에서 오래 이제 영어권에서 살다 온 아이들도 여러 가르쳐 봤는데 글의 분위기는 알아. 근데 한국말로 이게 목가적이다. 이 말을 몰라요. 목가적. 발화 현상, 발화를 몰라요. 그래서 또 발목이 잡히는 이런 친구들도 많이 봐서 저는 영어과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독서
많이 해야 되고 국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 제 베스트 프렌드 중에 베프 중에 예일대학교 교수가 있어요. 신모모 교수라고. 제가 이제 서울의 경복고등학교라는 데 졸업했는데 거기 좀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전통 아들도 동기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서울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이제 MIT에서 박사하고 이제 지금 예일대학교 교수인데 제가 이제 늦깎이 좀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1학년 돼요. 저 중학교 요번에. 근데 이제 제가 아들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선 전화를 저한테 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어느 날 자기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그래도 예일대학교에서 연봉을 이 정도 받고 먹고 살 수 있는 건 국영수를 잘해서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너 이제 새끼 낳았으니까 국영수 제대로 가르쳐라. 그렇게 팁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교육 현장에서 이게 느껴보면은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단순히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 저희들도 어머님도 그런 거 느끼시고 어떤 모임 나가시면 이 얘기 끝나서 다음 얘기에 가고 있는데 전 얘기에서 계속 헤매는 아줌마들 계시잖아요. 눈치 없는 아줌마들. 그리고 분위기가 오늘 파스타 먹어야 되는데 혼자 순댓국 먹자고 우기는 아줌마들.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출제자가 뭐를 물어보는지 독해력이 있고 눈치가 있으면 이거를 잘 풀어내는데 그 감 떨어진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는 뭐 부모님들하고 이제 밥상머리 뭐 예절도 있지만 대화도 많이 하고 이런 애들은 그런 감이 좀 있거든요. 이를테면 외식하러 갔는데 아이가 뭐 저도 경험치가 있는데 제 아들이 한 6살, 7살 때인데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 불결해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종업원이 불친절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포카페이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딱 주문을 하고선 또 나가기 뭐 해갖고선 제가 시무룩해서 있으면 우리 아들이 아빠 아줌마가 불친절해서 그렇지 딱 알더라고요. 아빠 음식 맛이 좀 별로지? 그런 센스라는 것들은 눈치라는 말은 그 센스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나라 말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아이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를 제가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해석을 넘어선 이해력, 문해력, 독해까지 가려면 뭐 마지막에 들을 말씀 좀 미리 땡겨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잠자기 전 30분, 1시간 꼭 독서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어머님들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새벽에는 분당 가서 수업을 제수종합반 수업을 하고 내려올 때가 있는데 고속도로에 요즘에 차들이 되게 좋잖아요. 반자동으로 갖고 그거 딱 설정해 놓고선 전 차 안에서도 책 읽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집사람이나 뭐 저 식구들 태우고서 절대 안 하지만 그냥 죽어도 저 혼자 죽어도 되니까 시간이 어떤 꽂히는 책이 있으면 그거 좀 빨리 읽고 싶어 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를 다니면은 이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는 뭐 재산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책이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카페나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어머님들이 독서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있어요, 진짜. 자식들 앞에서 좀 이제 그런 모습 좀 보여주셔야 돼요. 어머님들부터. 정말로. 그게, 이제 우리 애가 벌써 고등학생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일단은 뭐 어려운 뭐 철학책 이런 거, 문학책 뭐 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벼운 에세이라도, 시집이라도 좀 그래 주셨으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잔잔한 클래식 음악 이렇게 백뮤직으로 깔아두시고 같이 책 보세요. 드라마 보면서 저녀는 왜 저러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저 미친놈 때려 죽여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좀 이제 3년만이라도 아이가 이제 고1 올라가면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제자들한테 그걸 너무 많이 강조하는데 그게 1년, 3년, 5년, 10년 쌓이면 나중에 저한테 이제 감사해 하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독서하는 습관이 생겨서
뭐 회사에 들어갔어도 뭔가 프리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한다고. 그래서 좀 그런 습관을 지금 고1 되는 제자들, 저랑 이제 만나게 될 친구들은 제가 뭐 서울대 추천 도서, 뭐 연대 추천 도서, 또 제가 독서에 굉장히 목이 말라하고 맨날 책을 읽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읽어야 될 책들. 아무래도 뭐 면접을 볼 때도 대학 입장에서는 이 대화를 나눠보면 수준이 나오거든요. 내신을 떠나서. 그러면 내가 뭐 서울대학교 입학 처장이라도 제대로 된 애, 말이 통하는 애 뽑고 싶지. 그 수능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이 스피킹 능력이 뛰어난 애를 뽑는 게 아닌 거거든요. 얘가 대학에 가서 원서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 아카데믹 잉글리시는 그런 독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영어 문장을 봐도 얘가 이거를 머릿속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그 수능 현장에서 그 킬러문항 뭐 평균적으로 1분 30초 안에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능력은 철학책 한번 보면 한 페이지 읽는데 막 몇 시간이 걸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근데 그런 훈련들을 평소에 해두지 않으면 영어도 그렇고 모든 과목이 꽝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구문은 뭐 제가 이제 몇 개만 예를 들었는데 그 위에 문장 it 대시 있고 밑에 문장에 it 대시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크게 이제 영어 지문 속에서 it 대 가짜 주어 진짜 주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it 대 강조용법이라고 들어보고. 근데 이거를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구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문법적으로도. 그래서 예문을 제가 하나 실어왔는데 위의 문장은 그 강의가 따뜻할 거라고 기대했었던 그 학생들이 그와 더 상호작용을 하도록 의도되어졌다는 것이 또한 발견되어졌다. 그러면 이 that 이하의 문장이 사실은 주어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뭐 제 표현대로 하면 너무 가분수인 거예요. 보기 싫어 너, 꼴 보기 싫어 너 뒤로 가. 그리고 진짜 주어는 뒤로 대절을 보내고 가짜 주어 it을 보낸 게 그게 it 대 가져진 주어 구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는 뒤에가 필수성분이 다 있으면 그건 명사절이기 때문에 대신 명사의 접속사고, 밑에 문장 또 예를 들면 그 학생들이 어제 그 교수님을 만났었던 곳은 바로 그 카페에서였어. 그러면 이 문장도 사실은 필수성분 다 있지만 장소의 부사구가 여기 앞에 가 있는 거거든요. in the 카페, 뭐 이제 미국식 발음은 카페 이렇게 발음하는데, 얘는 관계부사 where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걸로 바뀌어갖고 시험에 이 that가 명사절 접속사냐 관계 대명사냐, 내신에도 각 학교별로 문법 문제를 3-4문제 꼭 내요. 1차, 2차 뭐 상관없이. 그래서 이 구문 공부를 같이 하면서 저는 문법도 같이 건드려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는 it 대 가져진 주어나 용법 이런 구문이 없거든요. 근데 뭐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그 테일러인가? 그 미국 친구? 약간 머리 벗겨진 친구? 그 친구 우리나라 말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막 고사 성어 써가면서 고진감래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는 이거는 정말 보통 내공이 아니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냥 문어체에서 제가 잠깐 여기 써보면 이거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의아하실 텐데 이거 인터넷에 주면 걔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테일러라는 친구가, 제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거는 그런 뉘앙스마저도 지문 속에서 파악해낼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게 제 목표고, 그렇게 목표점을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문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안 되면 역시 또 사상누가 기초공사가 제일 안 돼 있으면은 그냥 통밥독해 하게 되는 거고, 오답에 또 여지없이 걸려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래머인데 문법인데, 이제 요즘에는 어법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문장을 형성하는, 구성하는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수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 심부름 시키실 때도 야 마트에 가서 사과
서너 개만 사와. 그럼 애는 처음에는 의구심 같죠. 3개를 사오라는 거야. 4개를 사오라는 거야. 근데 이 영어권은 이 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어법 문제에서 동사의 수일치 이런 것들을 항상 내는데, 제가 준비해온 문법은 문제는 이 프리젠트가 이거 뭐 다이어의 또 차원에서도 동사로는 우리 프리젠테이션 할 때 제시하다, 제공하다. 뭐 어머님들 영화 보면은 그 헐리우드 영화 보면 뭐 워너 브라더스 프리젠트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워너 브라더스사가 제공합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뭐 선물도 있고, 또 쿵푸 팬더에 보면은 뭐 어제는 Yesterday's history 역사고, 또 tomorrow 내일은 미스테리고, today 오늘은 present 선물이다. 현실에 충실해라. 라틴어는 까르페디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줄 때는 뭐 현재 이런 뜻이 있고, 뒤에서 꾸며줄 때는 출석한, 참석한 또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러면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사를 찾는 건데, 아이들이 프리젠트가 동사라고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문법, 구문 개념이 없으면.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게 프리젠트, 프리엔틀리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게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를 항상 수능이 9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해마다 물어보는 중요한 품사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게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정도는 알지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변형을 해서 내서 구분할 수 있지만, 이게 없이 프리젠트가 나오면 이거를 애들이 동사로 해석한단 말이죠. 동사는 determine인데. 그래서 그 요소들, 근데 어떤 요소냐면 이제 정답이 프레젠트거든요. 그래서 현존하는 현재의 그 요소들의 형태와 양은 어디에서? 이너 마그마 안에서 부분적으로 결정한다. 또 위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뒤에 미네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에서 어떤 광물이 형성이 될지를 결정해. 마그마 속에 존재하는 그 형태와 요소들의 양이 결정한다. 이런 구조인데, 이거를 프리젠트를 동사로 해석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형태들인데 타입과 양이 제공한다. 마그마에서 부분적으로 디터미는 뭐지? 이렇게 이제 헤매는 거죠. 그래서 문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들 중에, 야, 네가 영어만 좀 1등급이 나왔으면 대학 레벨이 상당히 올라갔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어 했니? 그러면 문법을 안 했던 게 너무 후회된다. 이런 얘기를 또 사실 제일 많이 듣고 있어서 내신을 하면서도 저는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강사 중에 하나라서 문법을 좀 제대로 가르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상으로 두서 없이 진행됐지만 제 공부법 강의 그리고 신학기 내신 대비 어떻게 할 건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부모님들 중에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아유,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